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트가 가지는 이제 우리가 최국 대우 원칙, 그죠? 가트의 어떤 최국 대우 원칙, 최국 대우 원칙. 자, 이 최국 대우가 결국 가트에서는 이게 이제 무조건적이다, 그죠?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이다.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국 대우의 원칙 플러스 가트는 1차원적 상호주의, 그죠? 상호주의를 상호주의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 그죠? 내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차원적 상호주의가 이 1차원적 상호주의가 결국은 가트의 회원국들이 테이블로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협정 테이블에 참여하게끔 했다, 그죠? 회원국의 어떤 유도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회원국 협상 유도를 한 하나의 협상 유도, 그죠? 협상 유도의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우리가 상호주의도 지난 시간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전면적 상호주의란 것이 있죠. 전면적 상호주의란 게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1차원적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자, 전면적 상호주의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이 전면적 상호주의의 상호주의가 가트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규 회원들, 그죠? 신규 회원들. 자, 신규 회원들에게는 이것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됐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1차원적이다. 1차원적이 원칙적 기준이다. 1차원적인 것이 원칙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이 상호주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제국 대우인데 무조건적인 제국 대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조건적인 제국 대우는 상호주의의 부작용에서 나타난 것들을 수정하고자, 그죠? 그것을 좀 고쳐보고자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전면적인 상호주의가 있고 1차원적인 상호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전면적 상호주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가트에서 결국은 우리가 연 만큼 너희도 모두 열어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개방 정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개방 정도를 그죠? 우리가 연 만큼 개방 정도를 맞추는 거죠. 개방 정도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연 만큼 너희들도 열어라. 이런 이제 주의를 우리가 전면적 상호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이거는 사회학은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란 것이 결국은
자,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으로 대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만큼 너희들도 열어라. 그게 이제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차원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1차원적은, 개방 정도. 자,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 두 나라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합시다. 개방에 대한 합의겠죠. 합의를 할 때는 개방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정도에 따른 고려를 하는 것. 자, 여기 1차원적이라는 것은 개방 정도에 따른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그죠? 개방 정도에 따른 고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향후에 FTA 협정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국제 협약에서 또는 통상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로 이동되면서 그 전에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딜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환경들, 그죠? 상대방의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쌍방은 어떻게 되겠나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트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를 했다는 거죠. 가트 여러 가지 가트가 약 45년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WTO에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됐죠. 대체가 됐지만 가트의 여러 가지 가트는 없어졌지만 가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들, 이념들, 추구하던 바 이런 것들이 WTO의 규범으로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물론 가트가 결정적으로 가트 시대가 막을 내린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도 모성에 있었습니다. 결국 가트는 많은 어떤 이전에 많은 중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그 국가들을 자유무역으로 가기 위한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그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한꺼번에 환경을 바꿔버리면 모두가 두려워서 새로운 어떤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앉았다 하더라도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 가트의 규정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일부의 강대국들은 어떤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인 어떤 판단과 어떤 그 규제를 했죠.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트가 많은 어떤 그 불합리에 노출이 됐고 그러한 불합리가 쌓여서 결국은 가트가 막을 내리고 WTO 체제로 이전이 되었지만 만약 가트가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만을 주장을 했다면은 과연 그죠? 많은 국가들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비난과 또는 여러 가지 또 칭찬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WTO로 이전이 전환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정들에서 이제 각국들이 취했던 스탠스를 우리가 안다면 향후에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그죠?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1차원적인 가트가 이제 가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우리가 상호주의에서 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것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너희에게 준 만큼 너희도 give and take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조금 이야기하면 자, 준 만큼 우리도 받겠다. 그죠? 준 만큼 받겠다. 그죠? 그것이 이제 give and take죠, 일종의. 자, 그러니까 give를 했는데 주질 않는다. take를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바로 보복이 오는 거죠. 보복. 보복이 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탈피하자. 이런 반복, 즉 악순환의 반복, 이것을 탈피하자. 자, 라고 한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채국 원칙입니다. 자, 이 채국 원칙을 가트가 도입을 했지만 그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상호주의에 젖어 있는 국가들을 갑자기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를 상호주의 일부를 도입을 한 거죠. 그 일부를 도입한 것이 바로 1차원적 상호주의다. 1차원적 상호주의는 그럼 어떤 거냐? 1차원적 상호주의는 개방 정도 수준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10을 개방했다. 그럼 현재 지금 상대는 1을 개방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도 10을 다 개방해. 그래야지 새로운 우리가 협정을 맺을 수 있어. 하는 것은 사실은 전면적 상호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트가 신입 회원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전면적 상호주의를 적용했지만 기존의 어떤 새로운 회원들 간의 새로운 어떤 양해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적절하게 지금 이제 개방하는 이런 부분부터 서로가 적절하게 호의 평등의 원칙에서 이제 자 내가 1을 요 품목에 대해서 1을 개방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뭐 1을 개방하라. 뭐 그 꼭 1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차원적 상호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1차원적 상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차적 상호주의를 가트에서는 채택한 이유, 그죠? 그것은 이제 회원국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 안에서, 이 다자간 무역협정 테이블에, 더 많은, 그죠? 관계국들을 갖다가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어느 정도의 어떤 기독권들, 내지는 또 관습들, 이러한 것들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1차적 상호주의는 어쨌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룬다. 어느 시점에서? 협상 시점에서. 앞에 거는 그냥 뭐 좀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전면적은 그냥 예를 들어서 A와 B가 전면적은 A와 B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정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면 A가 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가 B가 어떤 것을 맺으려 하잖아요. 협정을. 그러면 전면적은 지금까지 A가 시장 개방도가 한 80% 된다. 그러면 이 5%를 위해서 특정한 어떤 품목이 있겠죠. 그러면 너희도 80%를 갖다가 개방해라. 그러면 이 5%를 갖다가 서로 간 양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면적이 아닌 1차적이 되면 1차적 상호주의가 되면요. 자, 1차적 상호주의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앞전에 80% 개방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30% 개방됐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지금 이제 5% 가지고 하면은 이 앞에 어떻게 개방되고 이 앞에 A가 자기네들 마켓을 몇 프로 개방했고 이거 따지지 않고 지금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개방도가 낮잖아요. 개방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국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옛날에 A가 했던 80% 이렇게 다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이 5%에 대해서만이라도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자. 이것만이라도 서로 상호 좀 대등하게 하자. 그런 이제 협상이죠, 일종의. 자, 그러면 결국은 과거 것을 묻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어서 개방하자 이런 이제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죠, 협상이. 전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협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테이블로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가트에서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고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회원국들이 일단은 소극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자유무역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또 좁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 상호관계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드린 무임승차죠. 무임승차다. 자,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트에서는 이제 가트가 아주 그 명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채국 대우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악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그죠? 선진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그죠? 그래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또, 상호주의 원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보복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복을 가하는데 이 보복이라는 건 사실 가트 체제 하에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보복을 가하기 전에 패널 판정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강대국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불만이, 그죠? 커져 나간 거고. 자, 무임승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거죠.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가트 시스템에서. 자, 이제 그래서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의 선진국들의 상호주의에 대한 선진국들의 이제 상호주의에 대해서 상호주의로 인한 상호주의는 지키지 않으면 또는 상호주의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른 이제 보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이다 이거죠. 상호주의에 따른 보복 조치가 자의적이다. 보복 조치가 자의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의적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가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들은 이 가트의 그죠? most favored, 그죠? 네이션 대우, 즉 제국 대우가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무차별주의 아닙니까? 그죠? 무차별주의. 자, 무차별주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뭐 해가지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그죠? 이러한 뭡니까?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협상에 참여한 국가의 결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아니다. 선진국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거다. 자,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후진국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임승차에 대해서. 후진국은 이 무임승차, 즉 소위 이야기하는 다자주의에 의한 체국 대우, 그죠? 다자주의에 의한 체국 대우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체국 대우가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소위 이야기하는 빈국들,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이죠. 개도국들은 이 상호주의를 적용받지 않는다. 체국 대우에서 상호주의 배제. 우리는 당연히 상호주의에 의해서 뭐 제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도쿄 협정 때는 도쿄 협정 때 도쿄 라운드죠. 도쿄 라운드. 그죠? 도쿄 라운드부터 라운드란 말이 이제 붙기 시작하죠. 도쿄 라운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선진국들은, 미안합니다. 개도국들은, 상호주의에서 배제된다. 그죠? 상호주의를 이제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협상을 할 때는, 상호주의, 즉, 가트의 룰이, 다자주의는 개도국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적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게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권능 에이블드 권능 부여 그죠? 권능 부여 조항이 이제 권능 부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소위 이야기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줘야지 우리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무차별적으로 그 결과를 갖다가 적용받는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임승차가 이제 후진국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선진국 간에는 또 어떻냐? 선진국 간에는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간에는 어떤 조항 이런 무임승차 방지 조항들이 있냐면은 선진국은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요 공급자 협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급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이 주요 공급자 협상 방식이란 거는 소위 이야기해서 주요한 공급자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죠. 그러면 주요한 공급자들은 협상의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 그죠? 이 계속적으로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협상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협상이란 것은 한쪽 방향에서 주고 한쪽 방향에서 무조건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협상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공자가는 사실상 만족스러울 때까지 협상한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취소할 수 있다. 또 협상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만족할 때까지. 그 만족할 때까지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양자 간의 반대급부란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급부. 반대로 주는 대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급부를 줘야 되죠? 협상이란 것은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트는 어떤 주의를 채택했냐면 주요 공급자 협상 방식입니다. 즉 마이너들이 아니라 메이저들 간에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진국 간에는 어떻게 한다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 조금씩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협상도 만족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 간의 이제 문제는 선진국 간의 어떤 그 체육대회의 무임승차 문제는 발생되기가 힘들다.
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상은, 주요 공급자 협상은 조건부 협상 방식입니다. 조건부 협상 방식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협상 방식이 또,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자, 조건부란 것은 뭐냐? 협상이, 조건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상도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무리를 시키려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가트의 주요 공급자 조건부 협상 방식에 따라서 결국은 무임승차 문제, 즉 선진국 간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하였고, 그 다음에 후진국, 즉 개도국에 대한 무임승차는 인정해 주는 걸로, 그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도국은 여러 면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80% 개방했으니까 개도국 너희들도 우리의 조건들을 혜택을 받으려면 80%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무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도쿄 라운드에서 개도국에 대한 소위 이야기하는 상호주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능 부여 조항을 넣었는데, 이 권능 부여 조항은 각각의 국가들이 있죠. 이때의 국가들은 선진국들을 이야기하겠죠. 각각의 국가들이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에서 적용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소위 이야기한 개도국 그 양어 조항을, 그죠? 그래서 개도국 양어 조항에서는 개도국은 상호주의가 배척된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그 뭡니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 이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가트의 어떤, 그죠? 가트의 가트의 제국대요, 그죠? 가트의 제국대요와 상호주의가, 그죠? 제국대요와 이제 상호주의에 관한 이제, 그죠? 규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트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트의 이념에 있어서 최고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 1차적 상호주의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그죠? 1차적 상호주의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도쿄 의정서, 그죠? 도쿄 라운드 이후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권능 부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도국은 상호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뭐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개도국 문제는 도쿄 라운드에서 그냥 인정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간의 선진국 간의 어떤 무임승차는 아까 얘기했죠. 주요 공급자, 즉 principal supplier라고 합니다. 이 주요 공급자를 principal supplier라고 하는데요. 이 principal supplier 간의 계약으로, 협상으로 이제 주요 공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협상을 안 합니다. principal supplier.
자, 이 사람들 주요 공급자 간의 어떤 조건부 협상을 이야기하는 조건부 협상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냐면 이의를 또 제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협상 도중에 서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떤 협상 자체를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그죠? 자, 그래서 뭐 그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자, 요런 부분들이 일단 가트의 주요 사상인데요. 자,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 전면적 상호주의, 그 다음에 1차적 상호주의, 그 말 위에도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뭐냐?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 상호주의. 그죠? 자, 이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말은 최근에 보면은 이 말의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자, 우리 이제 그 한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경에, 그죠? 2017년경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저기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17년에 오면서 이제 2018년부터 중국 상품에 대해서, 그죠? 중국 상품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 해야죠.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이 하는데요, 그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8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 상호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중상주의 정책이, 그죠?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이 1800, 그죠? 자, 81년부터 해서 벌어졌죠, 그죠? 자, 미국은 독립전쟁 때도 1861년이 돼서 잠깐 깜빡했네. 자, 잠깐만. 자, 그죠? 61년부터 65년까지 1865년까지. 자, 어쨌든 미국은 결국은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그죠? 상호주의 입각해가지고, 그죠? 미국은 전통적인 상호주의죠. 보호무역주의, 전통적인 거. 그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전쟁 때도 이제 쭉 그렇게 됐었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죠? 이어져 와서 이제 1930년도에 와서는 우리가 1930년 유명한 대공황이 있죠. 그죠? 대공황이 있었는데
이 대공황점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관법, 그 이제 이 관세법이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이 관세법이 제정이 돼서 여기 엄청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거의 한 80% 뭐 평균적으로 스무트 하고 이제 홀리의 관세법이죠. 미국 관세법인데, 자, 요 관세법에서 요거는 뭐 엄청난 사실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죠? 관세를 부과한다.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죠? 근데 이제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오니까 결국은 이제 1931년에 1934년경에 이 법을 완전히 이제 스마트 홀리 관세법은 전통적인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의 정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호주의, 전면적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에 의한 상호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완전히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있다가 1934년경에 이제 와서는, 그죠? 1934년경에 와서는 결국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죠. 전환을 하는데, 이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이제 1934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사실은 조건부, 그죠? 최국 대우를 갖다가 하죠. 그죠? 그래서 상호무역 협정법이라는 걸 갖다가 1934년에 전환하면서 그때는 상호무역 협정법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상호무역 협정법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요. 자, 이 상호무역 협정법에서 이 상호무역 협정법에서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부분적 자유무역주의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부분적 소위 말하는 부분적 상호주의죠. 그죠? 부분적 상호주의. 자, 그래서 이제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부, 부분적 또는 조건부, 최무역, 자, 최국대우. 미안합니다. 조건부 최국대우를 갖다가 도입합니다. 조건부. 자, 조건부 최국대우를 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934년에 이제 조건부 어떤 최국대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쭉 사실은 자유무역주의로 달렸습니다. 자유무역주의로 달렸죠. 달렸는데 이제 이게 이제 1930년대 이렇게 해서 대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1934년에 이렇게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주의를 왜냐하면 대공황이 왔는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경제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경직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역으로 인한, 그죠? 무역에서의 가격, 즉 국제 가격의 국내 가격화가 되면은 국내 가격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얻게 되는 이제 효용, 그죠? 이제 효용이 생기죠, 그죠? 소비자들이 효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잉여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국민의 이익이고 사실은 인류 전체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이 이제 그러한 논리 때문에 자유무역이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34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 좀 조건적 채국 원칙으로 자유무역의 형식을 띄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1980년대까지 이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저기가 1934년에 그죠? 그 다음에 해갖고 이게 쭉 이제 1980년대까지 오는데요. 근데 이제 1980년대에 와서는 미국이 일단은 경제적인 위상이 예전 가치가 못해집니다. 경제적 위상. 왜냐하면 80년대쯤 오니까 유럽이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위상이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경제적 위상이 예전만큼 못해지는 거예요. 1980년대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었죠. 자,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1980년대가 이제 이때가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 자꾸 적자만 나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이렇게 자유무역의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응?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1980년대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를 이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이때부터 다시 강화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호무역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상호주의로 돌아온 거죠. 다시 상호주의로 돌아온 상호주의 회귀로. 자, 다시 상호주의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죠? 18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싶지 최근에 슈퍼 301조라는 게 있죠. 슈퍼 301조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88년에 이제 만들어진 확장법이죠. 무역 확장법. 그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무역 확장법에서 이 무역 확장법에서 사실 무역 확장법은 여기서 슈퍼 301조가 여기서 바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요 앞전에 1973년도에 그죠? 1973년도에 사실은 만들어진 법에 그 조항이 있었죠. 그죠? 조항이 있었는데 1988년에 그것을 좀 다시 이제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정비를 한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미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한 거죠. 그죠? 강화를 했다. 그래서 그 강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요때 만들어진 게 이제 1988년의 종합무역법입니다. 자, 종합무역법에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를 갖다가 내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공격적 그런 상호주의란 것은 뭐냐 이거죠. 그죠? 공격적 상호주의는 뭐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역 확장법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슈퍼 301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301조, 이러한 것들이 이때 다시 강화가 된 겁니다. 자, 슈퍼 301조하고 스페셜 301조는 사실은 1988년 무역 확장법 이전에 1973년에 있었던 법에 그게 있었는데 1988년 무역 확장법을 제정하면서 절차적으로 더 강화를 시켰던 거죠. 절차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슈퍼 301조 뭐 이렇게 하고 스페셜 301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1988년부터 무역 확장법이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격적 상호주의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다. 자, 이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죠? 자, 이 공격적 상호주의란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상호주의가 앞전에 이제 변천을 이제 봤잖아요. 상호주의 변천을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호주의가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상호주의가 모두 보호무역주의적인 목적이었다. 이전에는 이제 이전에는 자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적인, 자, 보호무역주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는 거죠. 그죠? 보호무역, 자꾸 이렇게 되네. 보호무역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미국의 상호주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자, 보호무역주의, 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입 통제였죠. 이 상호주의에 갖고 수입을 통제하려고 했죠. 그죠? 수입 통제였습니다. 수입을 통제해서 어쨌든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상호주의는 이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전의 상호주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이전의 상호주의하고 좀 틀립니다. 공격적 상호주의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상호주의는 말 그대로 뭘 줍니까? 반대급부를 줍니다. 그죠? 내가 준 만큼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죠? 반대급부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그만큼 너도 다오. 이런 이제 주의 아닙니까? 그죠?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컨세션을 받는 거죠. 그죠?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자, 어떤 대가 없이 상대의 어떤 대가만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대가 없이 왜 상대의 대가만 원하냐?
상대의 대가를 대가를 요구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게 가능하냐? 이제 이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전면적 상호주의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면적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면적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전면적 상호주의에 왜 기초하느냐? 자, 이런 논리죠. 우리는 충분히 마켓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너희는 거기에 상한을 안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더 열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결국 어디로 이제 귀착됩니까? 결국은 이제 전면적 이 상호주의에 이제 귀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전면적 상호주의에, 그죠? 이 전면적 상호주의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죠, 그죠? 전면적 상호주의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전하고는 이제 이게 조금 완전히 이제 개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개념이 틀려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격적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 주지 않고 상대의 어떤 급부만을 바란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틀린 것은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요거는 자국의 어떤 이전의 어떤 상호주의가 자국의 시장을 갖다가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거하고 틀리기에 요거는 해외 시장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해외 시장 개방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너희들 문 열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전의 상호주의는 너희들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개방한 만큼 너희들도 개방해. 그럼 똑같은 관세율을 정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그러한 이제 자국의 시장을 지키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을 개방을 요구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완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격적 상호주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같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공격적 상호주의에 의해서, 자, 요것은 이야기가 드렸죠.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때 이제 한 3,600조 정도의 6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그죠?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이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 무역 적자의 50%를 갖다가 대중국 무역 적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 뭡니까? 그 이야기하는 이제 그 슈퍼 301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게 사실은 73년도에 법이 있었지만 더 강화돼서 우리가 1988년에 있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88년 이제 미국의 종합무역법, 즉 Omnibus Trading Competitive Act라는 게 있습니다. 요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종합무역법에서 슈퍼 301조하고 스페셜 301조가 그 절차상 강화돼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부과를 했죠, 그죠? 부과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때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금액을 그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공격적 상호주의에 이제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역들을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죠? 공격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무역 확장법, 1988년의 무역 확장법, 그죠? 요게 이제 보통 1974년에 있는 무역법의 섹션 301조에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적 진하는 것에서 1988년 확장법을 만들면서 절차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겁니다. 1974년 무역법에서 무역법 섹션 301에서 그죠? 좀 더 이제 강화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제 요걸 부과를 하는 거죠. 2018년에 중국 수입품 340억 달러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약 25%의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한 거죠. 그죠? 25%를 부과를 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확장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요때부터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가 미국의 공격적 상호주의가 또 다시 회귀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차별적 한 번도 사실은 무차별적 즉 자유무역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자유무역주의 역사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까 1861년 미국 독립전쟁부터 자, 요 시기 전까지도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1922년 자, 관세법이 있었죠. 자, 1922년 관세법 때 이때 이제 조건부 이제 여기서 이제 상호주의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죠? 조건부 상호주의. 그죠? 요게 이제 1934년 법까지. 자, 요게 이제 미국 무역종합법이죠. 자, 요때 무역종합법 될 때까지도 요때도 이제 소위 하기엔 조건부 조건부 또는 상호주의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역 자유화, 그죠? 무역 자유화를 자유무역주의, 무역 자유화로
전환을 그죠? 전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1930년도 34년 오기 전에 요게 이제 대공황이 와서 1930년도에는 요거는 이제 관세법이 있었죠. 1930년도 관세법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잠시 이제 회귀를 했었습니다. 1930년도에 보호무역주의로 잠시 회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대공황이 있고 이래서 각국이 전부 어떤 뭡니까 대공황 직전까지는 이제 각국이 전부 어떻게 보호무역주의로 그죠? 돌아섰던 이제 이러한 좀 기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34년에 다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980년대 와가지고 1980년대에 88년도 와서는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34년에 자유무역주의로 왔다가 1988년도에 와서는 소위 무역확장법이죠. 이 무역확장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욱더 그죠? 강화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강화가 왜 돼가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위상과 관계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위상과. 우리가 1922년부터 미국은 사실상 이 뭡니까 그 어떤 수출 제품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산품이 이제 주된 수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산품으로 바뀌면서 공산품은 실질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할 때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50% 이상을 식품을 유럽 밖에서 의존을 합니다. 그죠? 근데 당시만 해도 미국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식량품, 식료품이나 식량을 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속된 얘기로 뭐 자기 멋대로 해도 사실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갈지를 안 했죠. 갈지를 못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국이 이제 농산품이나 식료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 높은 관세율을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 뭡니까 어떤 자유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유화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만 뭐 배짱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서는 결국 자국의 상품이 수출이 되지 못하니까 1922년 관세법부터는 조건부 상호주의로 해서 서서히 자유무역 체제로 이제 돌아섰던 거죠. 자, 근데 이제 1980년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는 1980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확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확 떨어진다는 의미는 미국이 어떤 지환으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해서 자기는 정체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자국의 경제력이 예전만큼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력이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사실 불어납니다. 그죠?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났는데, 미국이 이제 그 무역적자가 불어나도 뭐 앞전에 대통령들은 사실은 그 부분들을 그죠? 뭐 이렇게 좀 감수를 했죠. 감수를 했다. 왜 감수를 했느냐 하면은 미국은 이제 그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로 인한 금융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란 것이 국제 수지란 것이 이제 서비스 수지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상품 수지가 있고 상품 수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무역 수지를 이야기하죠.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죠? 이런 게 있고 또 서비스 수지가 있죠. 서비스로서 벌어들이는 돈 그죠? 이 서비스 수지 중에는 이야기하는 이제 이 금융 수지가 있습니다. 그죠? 금융 수지가 있는데 이 금융 수지가 사실은 뭐 어떤 수지입니까? 이거 US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인데 이걸 결국 이제 기축통화의 50%는 여기 이제 기축통화의 50%는 기축통화로서 US 달러죠. US 달러의 약 50%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US 달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고 달러를 사고 하면 수수료를 주죠. 환전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수료가 결국은 그 수수료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차이, 그죠? 그 차이가 결국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은행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US 달러로 결제를 함으로써 이제 그게 전부 다 소위 이제 US 달러는 그 결제가 미국 뉴욕을 통해서 모두 결제가 됩니다. 미국 뉴욕을 통해서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다 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엄청난 돈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 상품 수지에 적자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는 이런 방식이죠. 서비스 수지에 흑자 나는 걸 가지고 무역에서 적자 나는 걸 메꿨는데 이 이제 무역의 어떤 이 적자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죠.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죠. 왜 수출하냐? 그래서 미국은 또 이 수출해서 받은 수입품으로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또 세계 각국으로 또 원자재를 만들어서 또 세계 각국으로 어떻게 하죠? 또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또 수출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원자재든 소비재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렇게 항상 적자의 상품 수지에서는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상. 벗어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국이 최대 이제 수입 시장이 된 그죠? 소비지가 된 또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어떤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일종의 이제 우방국에 대한 어떤 그 상품들을 이렇게 사주고 그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을에 있으면 가게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주고 하면은 그 마을의 그 가게의 주인이 여러 가지 친분 관계를 맺게 되고 그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입김도 생기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국가 간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방 국가들의 어떤 물건들을 사주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인 우리가 기축통화라면 이제 키 커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우리가 기축통화라 하죠. 우리가 중국의 위엔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US 달러는 50%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수지를 맞추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상품 수지에서 계속되는 적자와 세계화로 인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화를 했을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선진 국가들이 후진 국가들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국제 경영, 즉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위탁 판매 생산도 하고, 그죠? 위탁 판매도 하고, 또 뭐 우리가 공장만을 빌릴 수도 있고, 그죠? OEM을 줄 수도 있고, 이러다가 결국 기술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 익힌 기술로서 뭐 거의 비슷한 동등한 수준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물건들이 다시 역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그 자국의 산업도 미국 자국의 산업도 위협을 받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생산 요소가 싼 후진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했는데 자국으로 들어올 때는 자국 기업의 어떤 대우를 받으니까 또 관세나 이런 데서 큰 불이익이 없고요. 거의 뭐 면제가 되든가 아니면 또 FTA에 있는 국가에 가서 제조를 하면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국 산업들이 피폐해지고 자국의 노동자들이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무리 서비스 수지, 금융 수지를 가지고 무역 수지를 무역 적자를 막 굳는다 해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국 내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잠식당하게 되니까 이제 보무역 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그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결국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혜택을 보면서 제국대의 혜택을 보면서 너희들의 것은 한 번도 그 뭐냐 양을 하지 않았는 즉 개방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부분을 별도로 또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한테 더 열어라 하는 것은 예전에 너희들이 열지 않았던 것을 좀 열어라는 거니까 그건 하등의 그 뭐 문제될 게 없다. 자, 이런 기조에서 하는 것이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 즉 aggressive reciprocity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 공격적이란 것이 자 우리가 reciprocity가 자 이 상호주의라는 뜻이죠. reciprocity 그죠? 자 reciprocity는 상호주의인데 공격적이라 하니까 이제 aggressive라는 이제 자 여기서 aggressive reciprocity 자 공격적 상호주의다 이런 이제 나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를 그러면 이제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공격적 일방주의입니다. 일방주의란 것은 뭐냐? 자, 아까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규제를 하죠. 무역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무역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격적인 상호주의인데, 그러면 무역 규제가 너무 자꾸 일국의 마음대로 해서는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당시 가트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가트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가트의 어떤 가트의 절차에 자, 가트의 절차의 위배다. 가트의 절차의 위배다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이 대답합니다. 왜 그럼 가트 절차 위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덤핑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세이프가드를 갖다가 발동시킨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규제를 하려면은 이 규제가 규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제소를 해서 가트 패널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트 패널이 처음에는 이제 규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나라의 혜택에 대해서 또 취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가트는 일종의 협약이라는 거죠. 컨벤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조직으로서의 또는 국제법으로서의 어떤 강행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가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원국 중에 비준을 받은 비율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거,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의 가트는 전후에 좀 굉장히 좀 다급하게 형성된 그런 이제 선진공업국들에 의해서 전후 복구를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죠? 이루어진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이게 사실은, 뭐랍니까? 이게 국제기구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가지 제재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강행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미국은 자국법, 아까 이야기하는 무역확장법이나 무역 관련 법으로서 결국은 무역확장법이든 뭐 관세법이든 뭐 이러한 자국의 법으로서 규제를 하죠. 그러면 자국의 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국제협약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한 aggressive reciprocity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공격적 일방주의다.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ggressive 공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unilateralism입니다. 자, 우리가 bilateral 하면 쌍방인데 일방은 unilateral입니다. unilateral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ilateralism이라면 aggressive, 일방적으로 저거가 그냥 해버린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하는 말이 지금 가트에는 이런 것을 제재할 이러한 법규범이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법규범이 미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트의 법규범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 나라의 종합무역법이나 아니면 무역확장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보복이다. 그래서 justified disobedience라. 자, 그래서 그거는 justified 돼 있다. 우선 정당하다 이거죠. 자, justified 돼 있다. 그죠? 자, 근데 obedience. 자, obedience인데 이건 복종인데 이거는 정당한 자, disobedience다. 이것은 정당한 불복이다 이런 뜻이죠. 정당한 불복이다. 이런 이제 자, 정당한 불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정당한 불복이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 상호주의를 주장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단 가트가 이러한 가트의 미비입니다. 이러한 이제 규범이 없습니다. 미비한 규범입니다. 규범 미비. 제재에 대한 규범이 미비되어 있다. 자, 가트의 규범이 미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모호성이 있습니다. 모호성. 모든 규정의 모호성. 이 모호성은 이야기했죠. 한 곳으로 테이블로 모으기 위해서 뭔가 엄격하게 안 해놨다는 거죠. 일단은 모아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딱 이렇게 뭔가를 정의해 놓고 하면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걸 풀자 이런 주의였죠.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랬다 이러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이 많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요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WTO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왜?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막 하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불만이 많겠죠. 왜?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규범이 아니니까 이게 뭐 이게 아니니까 가트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법적 효력을 못 가지니까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하나의 기구로서 다시 이걸 다시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돼서 WTO가 그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격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반대급부가 없이 어떤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개방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그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은 정도의 어떤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품목에 대해서만, 그죠?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제 공격적 상호주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어떤 무역 갈등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나프타 있잖아요. 나프타도 사실은 최대의 뭡니까? 이것도 FTA 있죠. FTA인데 최대 FTA인데 이것도 사실은 공격적 뭡니까? 상호주의에 가지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그죠? 여기에서 다시 그대로 나와서 US MCA를 조직했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뭐 이거 불리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죠? 가면서 자기네들이 제시한 조건대로, 그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한미 FTA를 다시, 그죠? 한미 FTA를 다시 요구한 것도 이것도 결국 뭡니까? 공격적 상호주의인 거죠. 그죠? 자기 얻을 게 없다, 불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격적 상호주의는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이 있던 기조로 갑니다. 그죠? 미국의 기조로 가고, 이제 여기에서 WTO와의 어떤 마찰이 생길 것이고, 지금 이제 WTO가 그 기능이 굉장히 뭡니까? 약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 FTA들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일방적, 소위 이야기하는 공격적 일방주의에 의한 공격적 상호주의는 더욱더 향후에 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 그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어떤 백그라운드를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 건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슈퍼 301조가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스페셜 301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법들이 어떠한 부분까지 제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공격적인 일방주의를 갖다가 어떤 무역 보복을 당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